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서 과거 사이클과는 뭔가 양상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혹은 좀 템포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과거 대비로 많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물가지수 보시면은 우선 헤드라인부터 보시면은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원 코어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전과 지금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전월 대비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좀 잘 꺾여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좀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4% 상승을 하면서 랠리를 펼쳤는데요. 네, 이렇게 CPI가 예측치를 상회했는데도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이벤트를 시장에서는 잘 소화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지금 느려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은 아니었고,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만큼 확실한 데이터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1월보다는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최악을 피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도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죠. 네, 이 얘기는 시장이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물가 관련 이슈에 몇 년간 시달리면서 많이 적응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패드와치에서도 이번 달 금리 동결은 99%로 사실상 100% 확정 상태이고요. 5월 달까지도 86.1%가 지금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데 베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6월 달은 여전히 60% 가까이가 금리를 한 차례 정도 더 인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추세들이 이제 달라진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시사점은, 이렇게 미국 3대 지수가 랠리를 펼치는 동안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이 암호화폐 가격은 일시적으로 주춤했다는 거죠. 그만큼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는 완전히 디커플링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매일 시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얼마나 많은 자본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죠. 지금 블랙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신규 ETF에 막대한 자본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 거래량과 그리고 순유입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수치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그러면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즉 GBTC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나가는지를 살펴봤더니 지난 15년간 누적 유출량 순위로서 가장 많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9년 3월 이후로 집계를 한 건데, 짧은 기간에 그레이스케일이 무려 모든 ETF를 통틀어서 두 번째로 많은 유출량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비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유출이 됐는데도 비트코인이 더 많은 수요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GBTC의 유출은 어차피 한계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더 많은 수요에 의한 상승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막대한 달러들이 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830억 달러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한화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110조에 달하는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시점이 ETF가 승인된 이후부터 더 가파르게 유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대세 상승장 초기의 움직임들도 이제는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홀더들은 매도의 움직임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단기 홀더들의 유입은 그 이상으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에서 집계를 했는데,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의 보유량이 11월에 가장 고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유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66만 BTC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57%는 GBTC의 환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 보유 물량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단기 홀더들은 같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은 81만 비트코인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움직임들은 과거의 패턴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의 대세 상승장을 보시면은 이 장기 홀더 보유 물량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단기 보유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지난 사이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또 다른 온체인 차트들을 봐도 이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부가 계속해서 이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 보유 물량에서 단기 보유 물량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된 젊은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유한 물량이 2023년 10월에는 16.3%였는데 지금은 무려 138%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는 단기 보유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앞서 두 개의 차트로 봤을 때 대세 상승장 초기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장기 보유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비트코인 고래들 사이에서도요, 지금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의 물량은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BTC 물량 외에 시장에 물량들을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들이 바로 이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를 보유한 고래들이라는 거죠. 근데 1000개보다 적은 물량들, 그리고 10,000개보다 더 많은 물량들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매집 움직임들이 더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어제 시황 영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과거의 사이클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아주 가장 단기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과 그리고 1년에서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들의 어떤 흐름들의 차이를 가지고서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이 부의 이동들이 더 명확하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도 피크를 찍고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 단기 물량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으로 완연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과거의 사이클에서도 이렇게 크로스가 일어난 이 구간부터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대세 상승장에서도 이 구간 이후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데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이 구간에서 2017년 대세 상승장에서는 조금 더 상승장의 흐름들이 길었는데 바로 직전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짧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대까지 조금 더 포함을 했을 때 길이가 얼추 비슷해지지만 그럼에도 이때가 더 많이 길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도 최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도 1억을 돌파하면서 큰 폭의 상승 랠리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는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랠리가 시작된 이후로 네 번째 정도 큰 규모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가 지금 초강세장 진입 초기에도 불구하고요. 비트코인 거래 주소 수의 회복은 굉장히 더딘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 주소들의 어떤 추이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승의 추세들은 이어가고 있지만 더 대규모 거래들은 아직까지도 더 들어오지 않은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 규모의 거래들도 아직까지는 기대만큼은 상승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세 상승장 초입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느냐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는 2,000개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대세 상승장에서는 4,000개를 훌쩍 넘기는 수준까지도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신규 자본이 유입되지 않았거나 비트코인 거래 주소들이 수익 실현을 현재는 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 대형 거래 주소들은 커스터디 업체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VLV 지수코어에서도 지금 2.8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세장에서는 굉장히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정도 수준까지 더 상승할 여력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비트코인의 어떤 현물 거래량 자체는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에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악정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물 거래도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현재 CME, 즉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악정 규모는 15만 BTC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2배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미국의 기관들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 구간 동안에 많은 수익 실현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앞서 소개해드린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거의 패턴들과 즉 과거의 사이클들과 그래도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 물량들은 줄어들고 단기 보유 물량들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고래 신규 주소들이 과거 사이클 대비로 크게 오르지 않은 것들도 좀 비슷한 양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과거와는 좀 확연하게 다른 구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이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맞냐 하면은 과거의 대세 상승장 구간에서 얻었던 그 이득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지금 이렇게 이전 최고점들을 경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또 어떤 움직임들을 보일지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반감기 이전에 채굴 비용 마련을 위해서 채굴자들이 물량들을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최근까지도 많은 물량들이 매도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트코인 ETF 수요가 더 많이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의 흐름들이 좀 주춤하게 됐을 때는 매도 움직임들이 단기적인 조정을 가지고 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주간 평균 수익이 지금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대세 상승장에서 이런 구간들에 보통 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과거 사이클 대비로는 좀 이례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빠른 시기에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권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가격을 단기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꺾이게 됐을 때는 이런 물량들이 더 많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촉진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 보겠습니다. 앞서 GBTC 물량 유출이 모든 ETF를 통틀어서도 2위에 올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유출들을 지켜보고만 있진 않겠죠. 지금 수수료를 낮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물 ETF 간에 지금 다시 수수료 경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태국 SEC가 공인 투자자들, 즉 기관 투자자와 초고액 순자산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앞으로는 근데 이것 역시도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중남미 같은 나라들에서 어떤 변화들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나라들은 동남아와 중남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서 이 비트코인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개방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것들은 비트코인의 채택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중요한 이슈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향후 금보다 더 가치가 있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JP모건 CEO이죠. 제이미 다이먼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절대 사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DL 뉴스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SEC가 승인하지 않을 세 가지 이유라고 해서 정리한 뉴스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더리움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반발 가능성,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 반암호화폐 의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바가 있죠. 그런데 지금 SEC는 계속해서 그런 의원들의 어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트코인 대비로 해서 소송 리스크에 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더들이 지금 이더리움 옵션에서 이더리움 약세에 베팅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서 차트를 보셔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춤하는 움직임들을 단기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전망은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비트코인이 올해 신고점을 경신하고 아마도 2025년에는 최대 15만 달러, 약 2억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톰리 같은 경우는
올해 내로 2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죠.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4억까지는 분명히 돌파할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매수 시기가 늦어질수록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CBD 장표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매도벽대를 돌파하고 상승을 했는데 요 구간에서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하향하는 듯한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매도벽 같은 경우는 가격 상단으로 촘촘하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두텁게 형성된 거는 75K에 상당히 뚜렷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매도세들의 의지를 볼 수가 있고요. 매수벽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는 뚜렷한 매수벽이 없고 60K 전후로 해서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지금 물량을 떨구면서 가격이 아주 소폭 조정이 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추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를 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CBD 지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매도벽, 매수벽도 있지만 이 갈색 고래 움직임들을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고래는 같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매수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보라색 고래는 갈색 고래와 더불어서 지금 약간 매도 움직임에 더 힘을 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어떤 고래들은 매도의 움직임들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71.4K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 큰 무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1차적으로 이제 만약에 하락했을 때 지지를 받게 되는 구간은 요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68에서 69K 정도가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이 22MA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요게 대략 62에서 64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더라도 그 구간대까지 내려오는지를 추세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RSI 상으로도 지금 과매수 구간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약간은 지금 꺾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인널라이즈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4시간 봉으로 가격이 약간씩 빠지는 동안에 지금 미결제 약정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물 CVT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꺾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앞서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이 꺾이는 움직임들과 일맥상통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진 거래하고 있는 선물 CVD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조금씩 흐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펀딩 레이트도 빠지고 있는 모습들로 봤을 때 어떤 거래 활성도가 약간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4,000달러를 일시적으로 하회를 했는데요.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3,500달러 부근에서 또 중요한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이 22EMA와도 겹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